네, 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온라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 볼 영상인데 어느 반은 2번이 들었고 어느 반은 1번이 들었어요. 월화수 동안. 근데 그래서 쌤은 어쨌든 영상을 2개는 찍을 겁니다. 네, 한 번만 들은 반은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원이 들어왔는데 쌤이 수업할 때 여기 3단원 바로 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뒤에 넘어가면 여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따지면, 교과서 아니죠, 보충교재로 따지면 112페이지 112페이지를 먼저 볼 겁니다. 112페이지 보충교재 112페이지 펴고 쌤이 이제 수업 들으면 돼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끝내봅시다. 여기 보면 기압과 날씨 일기예보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적어 놓고요. 온대 저기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온대 저기압을 이제 뒤에서 메인으로 배울 건데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이 3단원의 앞부분의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얘만 다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잘 들어요, 이 온대 저기압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기단과 전선과 날씨, 기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얘들을 알려면 뒤에 나오는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이해가 또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온라인 시간 동안 먼저 할 거고 뒤에 나오는 온대 저기압, 전선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대면 수업에서 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교과서 말고 다시 보충교재 112페이지 펴고 출제 포인트 필기해놓고 쌤이 이제 수업 들으면 됩니다. 기압과 날씨 일기예보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려면 고기압이 뭔지 저기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기압이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기압에 대해서 봅시다. 기압은 중요해요. 좀 이게 여기서 오개념이 많이 작용합니다.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대기의 압력인 거예요.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대기 압력이다. 이게 정의고요. 기압의 방향은 사실 없어요.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그림을 봐요. 이렇게 공기 기둥이 이렇게 있다. 공기 기둥이 이렇게 있다. 요새 공기들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누른다. 이것만 기압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압 혹은 대기압 앞에 생략돼 있죠. 기압 혹은 대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쌤 몸이 있죠. 쌤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쌤 머리 꼭대기에서만 지금 누르고 있는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쌤 얼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을 때 어깨 깡패죠. 쌤 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만 작용하고 있다는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림 잘 보입니까? 사람이 있을 때 대기압은 위에서 아래로만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미는 힘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얘는 요렇게도 작용하고 있고 요렇게도 작용하고 있어요. 요렇게도, 여기도 좀 하면 요렇게도. 그러니까 결국 쌤 머리를 봤을 때 위에서 누르는 힘도 있고 여기서 누르는 힘도 있고 여기서 누르는 힘도 있고, 막 기압은 지금 전 방향에서 쌤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공기 분자들은 전 방향으로 기압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혹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죠. 왜냐면 항상 그림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뭐 이런 것만 그리다 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약간 지투 내용과 연계되는 건데, 요걸 설명 안 하면 학생들이 오개념이 많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쌤이 조금만 설명할게요. 기압이랑 기압 경도력이랑 달라요. 기압 경도력은요, 힘이에요. 힘. 기압은요,
면적당 작용하는 대기 압력이라는 새로운 단위예요. 얘는요 뉴턴 쓰지 맙시다. 어쨌든 기압과 기압 경도력은 다르다. 그럼 기압 경도력은 뭐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 힘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기압은 그냥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대기의 압력인 거고요. 압력이 또 헷갈리죠. 압력도 힘이 아닌가요? 되게 복잡해지죠. 막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대기의 압력, 얘가 힘이라면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거고 막 복잡해집니다. 깔끔하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공기가 이동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압 경도력에 의한 흐름인 거예요. 그 공간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기압인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기압 경도력이라 함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여기가 힘이 센 고기압, 여기가 힘이 약한 저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해요. 그 흐름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의 힘이다. 그냥 기압 차에 의한 힘이다. 그 기압 차를 만드는 그게 그냥 기압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좀 복잡하죠. 여기가 고기압이야. 그럼 여기는 주변보다 공기에 누르는 힘이 그냥 좀 센 거예요. 누르는 힘, 공기가 작용하고 있는 힘이 좀 센 겁니다. 공기의 압력이 좀 센 상태. 나는 공기의 압력이 좀 작은 상태. 그럼 저기는 고기압, 나는 저기압. 이 됐죠. 그냥 끝. 그게 기압. 그 기압 차에 의해서 고에서 저로 작용하는 힘이 기압 경도력.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이 바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복잡하죠. 조금 항상 학생들은 기압의 작용 방향이 위에서 연직 방향에서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만 맨날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기압의 방향이랑 기압 경도력의 방향이랑 막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G2의 내용을 잠깐 끌고 왔습니다. 잊어도 돼요. 결론은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에서 저로는 다른 힘이 작용해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볼 건데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조금 오개념은 어떠한 기준값이 있어서 그거보다 높으면 고고, 그거보다 낮으면 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보다 크면 고기압, 1013 헥토파스칼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고기압과 저기압은 그냥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냐,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냐가 끝이에요. 이해됐죠? 여기는 공기 덩어리가 좀 많이 똘똘똘 뭉쳐 똑같은 부피 속에 공기 덩어리가 많아. 똑같은 부피 속에 공기 덩어리가 많아. 여기는 똑같은 부피 속에 공기 덩어리가 좀 적어. 그럼 공기 덩어리가 바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기압이 얘는 좀 세고 얘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고기압, 얘는 저기압.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쌤은 1050이야. 옆에가 1013이야. 그럼 쌤이 더 기압이 높죠. 그럼 쌤이 고기압 되는 거고 여기가 저기압 되는 거야. 근데 주변이 똑같이 1013이야. 쌤이 1012야. 1 작아. 그래도 쌤은 저기압이 되는 거죠. 주변이 전부 다 1013이라면 주위보다 낮은 곳은 그냥 저, 주위보다 높은 곳은 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볼게요. 이게 또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날씨 보면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소멸해서 맑아진다.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형성돼서 흐리거나 비가 된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조금 오개념이 있는 게 아까 쌤이 이랬어. 고에서 저로는 기압 경도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그게 바람을 만든다 그랬어. 그게 공기의 흐름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일로 지금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있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 있으니까 위에가 고기압, 밑에가 저기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요 하강 기류는 사실 잘 들어요. 원래 공기는 연직 이동이 거의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공기 기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간격을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여기에 공기 분자가 10개 있고 여기 10개 있고 여기 10개 있고 여기 10개 있어요. 그럼 총 공기 분자는 40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누르고 있는 힘은 무게만 따졌을 때
이쪽이 더 공기가 많이 힘을 작용하고 있겠죠. 얘는 총 40개가 전부 다 얘한테 영향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40개가 전부 다 사방으로 다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많은 공기가 얘를 누르고 있어요. 무게가. 그럼 위에 쪽을 보면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공기가 20개밖에 없죠. 이 공기가 되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을 볼 거니까 다시 단위 면적당 작용한 대기 압력을 볼 거니까 여기는 이 20개만 지금 팽창하는 압력이 있을 거라고요. 항상 위에가 저기압이 되고 항상 밑에가 고기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위로 갈수록 희박해지죠. 잘 들어요.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상층으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공기의 압력 자체가 그냥 감소하겠죠. 이해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귀가 멍멍해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압과 연관된 건데 그것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져요. 따라서 공기의 힘도 약해져요. 이해됩니까? 공기 분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은 기압이 항상 낮아요. 아래쪽은 기압이 항상 높아요. 이해됐습니까? 항상 위쪽이 저기압, 항상 아래쪽이 고기압일 수밖에 없어요. 쌤이 아까 말했던 고에서 저는 이런 바닥 쪽 같은 수평 현상이 있을 때 거의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같은 수평 현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고기압인 상태라고 할게요. 옆에 어떤 저기압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5씩 정도.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좀 적게 있는 거죠. 이쪽은. 여기는 공기가 좀 많이 뭉쳐 있고 여기는 공기가 좀 적게 뭉쳐 있고 여기가 공기가 작용하는 압력이 크니까 고기압. 이쪽은 저기압. 이렇게 됐을 때 고에서 저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쭉 바람으로 쭉 빠져나가요. 이렇게 바람이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이렇게 그림 보입니까?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 아래쪽에 공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공기의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상층에서부터 공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빈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공기를 채워주는 이동이 있는 거지. 이때는 기압 경도력과는 무관합니다. 이해됐죠? 정리.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 고기압 쪽에는 공기가 점점 아래쪽에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상층의 공기가 아래쪽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은 보통 상승하면서 만들어지죠.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소멸하고 맑아진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막 바람이 공급되고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그럼 여기는 공기가 차곡차곡 쌓이죠. 근데 공기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갈 곳이 없어. 공기가 너무 많이 뭉쳐있는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항상 고에서 저로 뭔가 흐름이 항상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기압에서 여기가 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아,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뭐야 저기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기의 흐름은 항상 고에서 저로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헷갈려요, 쌤. 기압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압의 방향은 뭐 모르겠고 뭐 기압 경도력은 어디서 어디고 바람은 어디서 어디고 이런 거 너무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공기는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끝. 이랬죠. 같은 수평 면상에서요. 수평 방향에서. 연직 방향 이동 원래 거의 안 일어납니다. 보통. 수평 방향에서 공기의 흐름은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이랬죠. 그러면 그때 남는 공기가 비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공기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꽉꽉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나가고 어떻게 불어 들어오는지 난 딱 보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려요. 시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이런 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쌤이 강추하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펴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쌤 오른손이에요. 이거 오른손. 오른손 딱 앞으로 내밀어서 지구과학 짱 이렇게 해봐. 지구과학 짱. 지구과학 짱 이렇게 하면 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제부터 상승 하강을 뜻하는 거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 들어오는 요렇게 감기죠. 이렇게 띡띡띡띡 감겨 들어오는 요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요. 쌤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뻗었어. 지구과학 짱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승 기류가 있다는 말이죠. 상승 기류는 저기압이죠. 저기압. 이렇게 따봉 지구과학 짱 하면 얘는 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에요. 그때 풍향은 요 손에 감는 방향이죠. 여러분들 지금 손 펴고 따라 해봐야 됩니다. 요렇게 감겨 들어가죠. 위에서 보면 요렇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오른 손가락들이 지금 감기죠.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죠. 여기다가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림 잘 보입니까? 어쨌든 요런 방향으로 지금 쌤 오른 손가락이 감기고 있어요. 쫙 쥘 때, 주먹을 싹 쥘 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이해됐습니까? 저 그림을 여기다 좀 그리면 여기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전부 다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바람 일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휘면서. 그럼 반대로 고기압일 때는요. 고기압일 때는 하강 기류가 발달했는데 좀 밑으로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 하지 말고 지구과학 우 재미없어 이거 아닙니다. 지구과학은 항상 짱. 이렇게 하면 그냥 고기압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손가락을 내렸을 뿐. 지구과학 우 아닙니다. 이렇게 내렸다면 하강 기류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하강 기류는 고기압에서 발달한다. 그때 쌤이 오른손을 감는 방향을 보면 손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위에 좀 손을 꺾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죠. 이렇게 아니다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바닥을 쌤이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고기압일 때는 하강길이에요. 땅으로 내리 꽂혀야 됩니다. 그렇죠? 땅으로 내리 꽂힐 때는 지금 쌤이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고 고기압에서는 저기압 쪽으로 불어 나가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고기압이야. 바람은 나가야 돼. 나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고기압과 저기압 방향은 지구과학 짱 했을 때는 저기압 반시계 내렸을 때는 시계 고기압. 이해됐죠? 그리고 그러면 쌤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왜 이렇게 일자로 안 나가고 왜 이렇게 휘면서 나가요? 헷갈리죠? 이거 궁금하죠? 우리 요것도 나중에 결국 다 배울 내용이니까 미리 알려줄게요.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요. 뱅글뱅글. 지구가 자전을 뱅글뱅글 하고 있다. 그럼 자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자전 때문에 작용하는 힘. 그걸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전향력. 그냥 알아만 넣읍시다. 전향력. 전향력이라 함은 방향을 전환시키기만 하는 힘인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방향이 살짝 틀려요.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이거 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 지구의 자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했을 때 지구의 자전은 이 방향으로 일어나요. 이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럼 잘 봐요.
똑같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쌤이 여기 적도 부근에서 여기 고위도 쪽으로 미사일이 이렇게 날려요. 미사일 날리면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미사일 말고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그냥 미사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안에는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깡통 미사일. 어쨌든 그러한 먼 거리를 한번 발사를 빵 하고 나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물체를 날린다고 합시다. 조정이 불가능한. 여기를 맞추려고 빵 썼어요. 그럼 얘가 위로 쭉 올라가죠. 그동안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야. 그동안 지구가. 맞죠? 근데 자전 속도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좀 좋을까? 가다가 보면 북반구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거를 쌤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네. 이건 설명 말고 이건 G2 내용이니까 크게 안 다를 거예요. 어쨌든 전향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힘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찰만 될 뿐이에요. 실제로 걔는 일직선으로 이동했는데 관측자가 보기에 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쌤이 요거를 링크를 걸어줄게요. 전향력 링크 유튜브 링크로 걸어줄 테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전향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꼭 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전향력이라는 것은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지구가 자전하면서 전향력이란 게 있대. 그냥 물체의 이동 방향을 조금 바꾼대. 근데 그놈은 북반구, 적도보다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이동 방향 왼쪽으로 작용한대. 그럼 잘 봐요.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바로 지울게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끝. 여기 고기압이 있을 때 얘는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힘이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얘도 직선으로 쭉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동하다 보면 살짝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힘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살짝 휘게끔 만든 힘이 있다고. 이렇게. 이게 그림과 똑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저기압도 마찬가지고 저기압에서도 일자로 들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요. 바람이. 근데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살짝 꺾인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알죠. 요거는 조금 헷갈리게 해놨죠. 직선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여기로 들어오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흰 애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게 하니까. 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공기의 흐름을 보면 돼요. 이쪽에 도달하는 애가 여기에 딱 정확하게 오려면 이렇게 일자로 오는 애가 아니라 이동 방향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오던 애가 좀 헷갈리게 하는 애. 이거는 어쨌든 그냥 잊읍시다. 고에서 저로 작용할 때 이거는 쌤이 전향력 영상 나중에 그냥 보여줄게요. 그걸로 봅시다. 여기까지. 전향력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다. 여기 북반구 돼 있죠? 남반구는 반대다.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4분 정도. 더 합시다. 우린 진도가 따뜻하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필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필기해야 되는 내용. 끊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까 했었는데 안 돼. 시간이 없어. 공책 꺼내서 이건 필기해야 돼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보충결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고기압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고기압의 종류. 이거 아니네. 고기압의
종류. 저기압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많이 배울 거고요.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저기압의 종류는. 근데 고기압에 대해서는 그냥 고기압 있다 하고 끝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기압의 종류를 쌤이 한번 정리를 쭉 할게요. 첫 번째로 크게 나누면 정체성 고기압과 뒤에 나오는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기압은 크게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은 멈춰 있는 거죠.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기압이 작용하는 것. 이동성 고기압은 고기압 자체가 움직이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고기압은 다시 총 사실 네 가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키 큰 고기압. 이거 뭐라 하죠? 온난 고기압이라 합시다. 온난 고기압. 온난 고기압. 온난 고기압. 온난 고기압이란 말만 들어도 주변보다 온도가 좀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고기압은 고기압인데 그 고기압 중심의 온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학생들이 오개념이 있어요. 쌤,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름 만들어진다고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온도가 높은 곳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높아졌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 주변이랑 똑같은데 계속 빛이 거기만 유독 많이 쬐어서 공기가 많이 따뜻해져서 밀도가 가벼워져서 쭉 상승한다.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온난 고기압은 조금 달라요.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 위도 30도 부근에 가면 글씨 잘 보입니까? 위도 30도 부근. 이때는 여기는 하강 기류가 굉장히 발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단면으로 딱 볼게요. 그냥 지구를 이렇게 잘랐다. 그다음 이렇게도 잘라요. 이렇게 피자 4분의 1 조각처럼 이렇게. 여기가 0도 부근이고요. 이쪽이 약 30도 부근이고요. 여기가 약 60도 부근이고요. 약 90도 이렇게 북반구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적도는 온도가 되게 높아요. 맞죠? 나중에 대기 대순환에서 배울 건데 적도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열이 엄청 잘 일어나서 공기들이 위로 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공기의 상승. 그러니까 지표면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발바닥이 이쪽에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적도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더 헷갈리겠다. 어쨌든 이쪽이 위로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상승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쭉쭉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고위도 부근, 요 90도 부근에서는 쭉쭉 차가우니까 쭉쭉 하강 기류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상승해서 쭉 돌아서 여기서 하강하고 하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구 자전이라는 또 복잡한 요소가 들어가서 이 0도에서 올라간 애는 쭉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해요. 여기서 올라가서 30도 부근에 하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60도 부근에서 또 상승을 해서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30도에서 다시 0도에서 상승해서 30도에서 하강, 90도에서 하강해서 60도에서 상승.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중간에 하나의 흐름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는 이걸 대기 대순환이라 하는데 대기 대순환 배웠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나? 쌤 기억에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페렐 순환 뭐 이런 것들, 단일 세포 모형 이런 것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0도에 상승해서 30도에서는 하강을 해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공기들이 그냥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림 지울게요. 어쨌든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는구나. 그럼 그 30도 부근의 땅을 볼 거예요. 이제 이쪽이 위도 30도 부근이라 할게요. 여기 이 어느 지점 땅이 위도 30도 부근이라 했을 때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속 공기가 하강하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요. 위에서 그림을 좀 밑에 그려야겠다. 여기에서 계속 공기가 쭉쭉쭉쭉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공기가 계속 이쪽에 축적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부피에 계속 공기들이 추가가 되니까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열 압축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구름이 만들어질 때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것들.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압축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냥 어려우면 스킵해도 됩니다. 단열 압축은 온도가 증가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공기가 차곡차곡 쌓이면 똑같은 부피 내에 공기 분자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분자들끼리 부딪히는 힘이 커지겠죠. 서로서로 막 엄청 많이 부딪힐 거란 말이야. 좁은 공간에 공기가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저희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온도가 높아지겠구나. 그냥 단열 압축이라는 단어도 몰라도 돼요. 차곡차곡 쌓이면서 온도가 증가한다. 여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서 공기 분자도 많죠. 이해됐습니까? 이쪽 부분, 30도 부분은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그 하강기류에 의해서 단열 압축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계속 공급되니까 공기가 작용하는 힘도 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압 선을 그려보면 주변보다 여기가 높아요. 기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1000 얘를 5씩 뺄까요? 995 얘를 900 원래 4씩 등압선은 원래 4씩 끊어야 돼요. 그리고 1000도 995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기압 등압선이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단면이에요.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 주변보다 조금 더 기압이 높은 이 부분을 쭉 볼게요. 이 부분을. 그럼 여기는 봐봐요. 이쪽은 1000 헥토파스칼이 딱 만나는 지점이죠. 이쪽의 기압은 1000이에요. 근데 이쪽은 1000에서 995로 가고 있는 쪽이죠. 이해됐습니까? 등압선 보는 방법 알고 있죠? 여기는 1000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995보다는 크지만 한 998 정도라고 합시다. 여기는 998. 여기는 1000. 어디가 더 고기압입니까? 이쪽이 더 고기압이죠. 그래서 이쪽이 고기압.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선이 뭐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5겠죠. 그럼 얘는 딱 여기는 딱 1005야. 얘는 1005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이 라인이 전부 다 고기압이 되죠. 여기가. 그게 위로 올라가도 계속 적용이 돼요. 왜? 위에서부터 계속 공기가 추가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 단열 압축도 계속 일어나게 되고 공기도 계속 많아요. 주변보다 공기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가도 이 옆보다는 계속 공기가 공급되는 여기가 더 기압이 크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고기압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온난 고기압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키 큰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중에 첫 번째인 온난 고기압은 위도 30도 부근에 존재한다. 왜? 이때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다. 어쩔 수 없이 공기가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냥 중위도 고압대라는 곳이 있다.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하강 기류가 굉장히 발달한다. 그럼 위에서부터 공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 저 꼭대기에서부터. 그럼 단열 압축에 의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온난 고기압이라 부르는 거고. 기압이 높은 곳이 굉장히 높은 꼭대기 높은 곳까지 계속 기압이 높기 때문에 얘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겠네요.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시정지하고 지금 필기합시다. 지우고 바로 이제 갈 거예요. 일시정지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온난 고기압이란 게 있구나, 30도 부근에 하강 기류가 있구나, 뭐라뭐 혼자 정리하세요. 알겠죠? 끝. 줄게요. 두 번째로 정체성 고기압의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인 한랭 고기압을 볼 거예요. 한랭 고기압.
아까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한랭 고기압. 한랭 고기압의 특징은 뭐냐면 위도 30도 부근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지표면이 존재해야 돼요. 주변보다 엄청 차가운 지표면이 존재할 때, 차가운 지표면이 존재할 때다. 그러니까 얘는 주변보다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생긴 고기압이에요. 아까 온난 고기압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생긴 고기압이 아니에요. 그냥 기압이 높고 공기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결과로서 온도가 높아진 거고, 얘는 원인 자체가 온도가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차가운, 여기 주변보다 이쪽 주변이 다른 주변보다 온도가 유독 낮아요. 유독. 그러면은 추우면 공기는 온도가 낮으면 부피는 줄어들죠. 그래서 공기 분자들이 지표면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똑같은 공기압을 봤을 때. 위로 갈수록 공기가 좀 뜨문뜨문하겠죠. 주변은 똑같아요. 여기만 유독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공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기둥이 있을 때 유독 이 아래쪽이 공기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공기가 팽창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든 상태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여 있다는 거죠. 지표면이 차가워지면서.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 지점보다는 고기압인 건 맞죠. 공기가 지표면에 많이 뭉쳐 있으니까 지들끼리. 이해됐죠? 추우니까 부피가 줄어든 거죠. 여기는 그냥 똑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저기압이 될 거라고요. 공기의 분자를 지우면 이렇게 했을 때 땅 아래쪽은 저번보다 고기압이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면 고기압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위로 가니까 아래쪽에만 많이 있었을 뿐이지 위로 가면 그 공기들이 많이 없겠죠. 주변보다는. 아래쪽에 차가워서 그냥 부피가 축소해서 아래쪽이 많을 뿐이지 위로 갈수록 공기가 줄어드는 양은 더 클 거라고요. 여기가. 다른 데는 공기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면 여기는 아래쪽이 추워서 부피의 축소, 부피의 수축이 일어나서 이쪽에는 고기압인데 위로 갈수록 공기가 더 빨리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기압선이 그려져요. 등압선이. 다시 보면 이쪽이 1004씩 합시다. 이번엔 1005 똑같이 합시다. 안 헷갈리게. 1005 여기가 1000 여기가 995 여기가 990 이렇게 등압선이 있을 때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는 고기압 맞죠? 고기압 맞죠? 여기도 1000인데 여기는 1000보다 작죠? 고기압이에요. 이쯤 되면 고기압이 없어져 버리죠. 양쪽이랑 기압이 똑같죠? 오히려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는 저기압이 돼버려요. 주변보다. 왜? 추워서 땅바닥이 추워서 공기들이 복사능각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막 벌써 차곡차곡 쌓여 있던 거예요. 여기만 빽빽하게 뭉쳐있고 그만큼 똑같은 부피에서 공기가 이쪽에만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질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고기압이 이쯤에서 그냥 뚝 끊겨버려요. 아까보다 고기압 높이가 작죠?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똑같은 말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갑자기 키 작은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부른다. 한랭 고기압은. 이유가 뭐라고요? 지표면이 차가워서 온도가 낮아서 지표면에 복사냉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어가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배시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 일단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기압이 먼저 배웠고요.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다. 헷갈리면 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고에서 저로는 어떠한 힘, 기압 경도력에 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분다.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분다. 여기까지만 그냥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분다.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그 다음에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고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다. 그래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꽉꽉 찬 공기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바람도 직선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
저기압에서는 반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면서 막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고기압의 종류는 크게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 이동성 고기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의 두 가지 한랭 고기압과 다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다. 온난 고기압은 위더 30도 부근에서 위에서부터 쭉쭉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차곡차곡 공기들이 많이 쌓여서 고기압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 압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주변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계속 공기가 공급되니까 다른 데보다 높은 곳까지 계속 공기가 많다.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까지 크다.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이다. 예시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다. 반대로 한랭 고기압은 주변보다 온도가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지표면이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공기들이 차곡차곡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뭉쳐 있었다.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공기들이 차곡차곡 그 지표면 부근에만 뭉쳐 있으니까 아래쪽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됐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위에서는 오히려 저기압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고기압 높이가 낮다. 키 작은 고기압이 된다. 예시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다.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